대 교수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뉴스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 원장님, 네.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 민주당 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안에 탄핵안 처리일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예. 그 200명 이상의 표를 예. 지금 확보했다고 생각한 거기 의미가 있고요. 예.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단일안을 만들어내서 국민적 명분에 따르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0명 이상이 확보됐다는 그런 신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보통은 한 9일쯤으로 예상을 예.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예. 지금 그 측면 두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명 이상 해야 가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안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2일 날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오늘 더 서두르는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거는 사실은 어저께 네.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예.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오히려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친박 중진들이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겠다고 선언을 하되 질서 있는 퇴진이라서 내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초에 언제 뭐 퇴진한다든가 이제 당장 물러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비주류 탄핵에 찬성하려고 하던 비주류 의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 스스로 지금 명예퇴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고 지금 이 친박 핵심 중진들이 비주류 의원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늦추면은 여러 가지 탄핵안에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럴 바에는 빨리 서둘러서 이런 친박 중진들의 이러한 어저께 그 카드가 네. 교란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김 교수님 그러니까는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민정상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일에서 2일로 좀 앞당기게 된 것은 어제 친박 중진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장들 전 원로들이 한 그런 제언을 좀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하루하루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예. 겁니다. 지금 야당은 당초에 보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2일보다는 9일 안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친박 중진들이 그 대통령의 자진퇴진, 그 뭐 하야 선언, 뭐 시간을 두고 명예로운 퇴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박계가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벌려고 하는 이런 교란 작전이 실제로 먹힐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으로서는 아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 발언을 하시지도 않고 예. 뭐 할 것도 같지도 않은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중진들이 모였다면 책임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가깝잖아요. 네. 굳이 정무수석을 가운데 놓고 간접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한테 진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직접 찾아가야죠. 그리고 만나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고 여야 정치권 상황이 이러니 예. 대통령께서는 국가 원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명예로운 퇴진의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고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하는 신용만 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런 행위는 새누리당 내부에 비박계의 탄핵 전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이 시간을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2일로 땡길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달력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탄핵 로드맵인데 네. 민 원장님 좀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이렇잖아요. 탄핵 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반이면 되니까. 과반이면 되니까요. 네네. 그러면 저 달력에 의하면 네. 오늘 야3당이 29일 오늘까지 탄핵 소추안 단일화를 마련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쯤이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 이제 예. 수요일 날 30일. 발의를 예. 하면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네. 그러니까는 내일 발의를 하면은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요일로 그렇죠. 따지면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72시간인 금요일 12월 2일까지 예.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무조건 표결로 처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표결 처리해야 되죠. 안 되면은 자동 폐기되고요.
표결로 가면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도 이제 2일에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당도 9일보다는 2일에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2일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제가 이 일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일이 한다고 봐야 그러면, 되고 오늘 예. 지금 야3당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단일화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만들고 그 단일화를 내일 그 국회에 제출하고 예. 1일, 2일이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예산안 통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1일 날 보고하고 2일 날 표결을 하겠다는 절차기 때문에 예. 사실상 2일 날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영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하고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예, 거의 뭐 합의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탄핵 소추안 내일 발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일 발의하는 걸로 일정이 저희는 지금 공감이 돼 있고 사실 예. 합의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더민주가 지금 2일과 9일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2일에 탄핵안을 좀 표결을 하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원래는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걸로 야3당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탄핵의 주도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새누리당의 비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의중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새누리 우리 중진들 친박의 중진들이 예.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대통령께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조금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것이 일각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 끌기다. 또 예.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조금 더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비박의 전열을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는 12월 2일 날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 날로 하는 것으로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친박들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건의가 진정성이 그렇게 있다고 안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탄핵 시계를 앞당기겠다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만일 그 진정성이라기보다 주로 좀 그거보다는 예. 그 자체가 새누리당 내의 기류를 바꿀 수 있다. 기류를. 그리고 비박도 물론 다 탄핵에 동조하는 분들입니다만 예. 그분들 중에서도 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쭉 한솥밥을 먹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이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꼭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예. 그런 대변인 상태로 간다면은 조금 전열이 흐트러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의원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더민주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내일 탄핵 소추안 발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러면 12월 2일 날 표결 처리하는 거네요. 탄핵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월 2일 처리하는 겁니다. 예. 만약 알겠습니다. 2일에 표결을 한다면 표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200석은 넘어서 가결이 된다고 보실 거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다다익선이지만 적어도 탄핵의 기본 정족수는 넘는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40명 선이고 또 의외로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친박 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30명 정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건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그 발의를 할 때는 그런 그 인원수를 거의 체크를 하고 많이 발의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그 정치권으로 봐서는 정말로 파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200명 선은 넘는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많잖아요. 12월 2일 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이에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탄핵- 대비도 하세요? 예. 물론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예. 그거 이제 헌재로 가지 않겠어요? 예. 그 사이에 대통령이 난 하야를 추진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예. 네,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탄핵 절차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정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 있지만 사퇴한다는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퇴진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탄핵안에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를 좀 안 넣기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헌재에서 좀 심리 기간이 길어질까 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탄핵을 하여튼 그 헌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갑자기 인용되면 되는 것이지 꼭 뇌물죄를 넣고 안 넣고 얼마나 강하게 그 상대를 어떤 헌재 우리 탄핵 소추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적시하느냐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헌재에서 인용될 내용만을 넣어서 그 필요 충분 조건만 채우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뇌물죄 부분도 물론 기술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중에 이제 형사법으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기술은 하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헌이다라는 표현은 않는 그런 예. 문제로 저희는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본부장님 이제 탄핵은 탄핵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12월 2일 다음 달 2일 날 표결 처리가 되고 가결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그 결단 문제는 또 그거대로 또 남겨두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탄핵안이 이제 그 투표가 이루어지면 표결이 이루어지면 가결될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높고요. 높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날짜는 이제 2일 하겠다고 야당에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2일 날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두 야당이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정치라는 게 뭐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날짜라는 게 그날 꼭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또 전략적으로 하는 언급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냐면 바로 지금 어저께 명예로운 퇴진을 친박들이 이제 건의한 거는 일단 예. 현재 자기네들이 비주류 설득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30명은 최소한 넘는다. 지금 40명 설, 뭐 여러 가지 60명 설까지 있는데 뭐 소위 친박에서는 60명은 말이 안 된다. 30여 명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는 길을 우리가 설득할 테니 하면서 이제 비주류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지금 동요하는 의원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야당이 표 계산에서 비박들이 들어와서 찬성을 돼야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비박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당이 제시하는 일정대로 따르겠다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어저께 그런데 2일 날은 예산안 등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9일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비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박들이 움직임이 시각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을 보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저는 날짜는 다시 선택될 수도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촛불 민심은 빨리 하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2일 날 하는 걸 하되 9일 가능성도 아직 열어놓는 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민 원장님 탄핵 전국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렇죠. 헌재에서도 지금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퇴진이나 하야를 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그럴 보십니까? 가능성도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오늘 내일 그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라도 일정을 갖다 하야 일정을 제시하기보다는 예. 정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그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헌재 타결이 나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 적극 선언을 해도 얼마나 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친박의 그룹이 또 주도권을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기국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는 지금은 그 친박 중진들이 그 건의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호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친박 중진들이 하는 건요. 네. 최소한의 예의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시간 끌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탈핵을 당할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4년 3월 12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번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을 또 국민들이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시기가 빨라졌다라는 점, 이게 의미를 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 저희가 5차까지 그 촛불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촛불 민심이라는 게 처음에 2만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200만이 됐어요. 5차에 네. 거치면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수습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의 담화를 통해서 네. 수습은커녕 불을 더 피우는 상황이 됐고 예.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겠다 해놓고 안 받고 예.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피의자 박근혜가 청와대 대통령이란 직뒤에 숨어 있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대통령 자리 때문에 지금 사실 일반 형사 피의자 같으면 검찰 소환하는데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는 안 받고 나는 특검을 받겠다. 그건 대통령 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직에 대한 직무정지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좋습니다.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관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네. 하루하루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국정마저 이렇게 혼란하게 된다면 이것도 장기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탄핵안을 처리하든 탄핵안을 처리하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높죠. 그럼 헌재에 가서도 다시 기각되지 않고 그게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는 게 지금 어저께 친박 핵심 중진들이 그랬고 예. 그저께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길은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스스로 어느 시점에 물러나겠다고 명예로운 퇴진을 소위 명예로운지 그 불명예로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를 선언하느냐인데 결국에는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분명해진 거는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이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졌다. 내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순간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언제 퇴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순간 바로 그것은 조기 대선의 신호탄이다. 조기 대선의 신호탄인데 조기 대선이 근데 현재로서는 정치 일정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예. 당장 즉각해야 하면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건 사실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바랄지 촛불 민심은 바로 즉각해야지만 그러면 이제 대선을 각 당에서도 대선 혼란스러워지죠. 예. 후보도 내는데도 경선도 필요하고 정치권은 그러니까 그리고 혼란스럽죠. 충분히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가 나오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정당성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으로 가든 이런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졌는데 네. 그 시기가 조기 대선 시기가 과연 내년 빠르면 3월이냐 늦으면 내년 8월이냐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지 않겠는가. 김 본부장께서 한 말씀만 드리면 탄핵 시기가 지금 찰칵찰칵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아까 우리 김철근 교수 말씀하셨지만요. 이건 국회에 비하면 방탄국회예요. 방탄국회. 국회의원들이 검찰에서 그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방탄국회 열어가지고 그 계속 검찰 출석 늦추는 그 방탄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방탄 청와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로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가결이 되면 그 순간 직무가 정지되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저 청와대 집무실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국군 통수권을 이제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있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실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본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바뀌게 되는 지금 겁니까? 현재 삼청동 총리 공간에 있는데 네.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본관에. 근데 예의상 안 하는 하는 거고 거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정지되는 순간에 대통령 정말 집무실 못 나가니까 우리 김강덕 본부장은 그 기자단들하고 국악산 뒤에 뒷산 가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한 60일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국가적으로도 봐도 이게 아니, 대통령직이 민원장님. 정무 정지된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만약에 12월 2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대통령. 그러면은 뭐 시기가 그 헌재의 심리가 이제 바로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180일 동안 탄핵 소추안을 심리를 하잖아요, 헌재가. 네. 그러면 늦게 잡아도 2017년 6월 2일,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가결이 되면 네. 헌재가 180 동안 심리를 할 수 있으니까 6월 2일 날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뒤에 2개월 뒤에 60일 뒤에. 뒤에 그러니까 대선을 8월에, 치러야 8월에 되죠. 조기 대선. 8월에 그러니까 늦어도 8월에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늦어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국민의당 뇌물죄를 뺀 게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탄핵안이 가면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따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를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진당의 해산 절차처럼 따질 수가 있어서 이게 훈시 규정이래요. 6개월이. 네. 그런데 통진당 해산 절차 1년 1개월 걸렸잖아요. 그게 6개월이 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로 잡아도 내년 대선이 8월 달이기 때문에 예. 일단 해놓고 야권에서는 그 안에 이후 일정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헌을 해서 부칙 조항에 하나 넣으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야권에서는 해놓고 보자 이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김 교수님,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만약에 된다면 헌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어떤 폭풍이라든가 그 탄핵 심리 기간 중에 혼란 상황들 있을 수 있고 일단은 한 이거 번 경험을 했죠. 2004년도에. 그때는 헌재가 기각을 했으니까 64일간 예. 이제 그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고건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른바 소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개념이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그 촛불 민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일어나 있고 거기 또 요구 사항이 있어요. 예. 이른바 개헌이라는 고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촛불 민심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의 몫으로 온전히 온다는 예, 거죠. 예. 이 야당들이나 특히 새누리당, 특히 야당들이 이 바로 아주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그럴 수 상황이라는 있습니다. 거죠. 이게 지금.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탄핵 심리 기간이라는 게 예. 짧냐 기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길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고요. 그대로 이제 소극적 관리를 할 거고요. 국회의 다수인 야당이 네. 뭔가 국가적인 비전이나 앞으로의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는 게 개헌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거죠. 대두될 수 있죠. 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예. 결정이 되게 될 경우에 그게 헌재에서 헌재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그야말로 대선 국면으로 바로 가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12월 2일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대선이에요, 국면이.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심리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요. 무슨 그러니까 예. 각 당은 대선 준비를 하겠지만 예. 정치권이란 그 국회에서는 지금 직선제 대통령이 생긴 이래로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친인척 가족 비리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다음 선출되는 대통령이 네. 꼭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라는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게 될 거고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예.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소위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이렇게 공백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네. 그 혼란의 가장 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탄핵안 그 헌법재판소 그게 6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그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일정의 불투명성에서 오는 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대선 구면을 저는 바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예. 사실상 모든 주자가 이제 그 신발끈 메고 뛰게 되는데 그게 과연 헌재의 심판이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 심판 결정이 6개월 있다 나올지 심지어 빠르면 1개월 있다 나올지 3개월 있다 나올지 딱 그 순간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순간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도 돼 있기 때문에 대선을 과연 저는 그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2개월 내지 3개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노무현 운동장님. 대통령 때 결정이 63일 걸렸기 때문에 네. 너무 늦어도 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그냥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해도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임기를 끝나기 직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 3개월 걸린다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6개월 걸릴지 2, 3개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른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는 혼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현재로서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데 예. 황교안이 지금 현재 촛불 민심은 계속 타오르죠. 계속 그러는데 황교안 총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네. 예. 그 당시만 해도 고건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초유의 상황한 거는 탄핵안이 그때는 역풍이 불면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뭔가 중심이 유지가 됐지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도 인용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초유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국정에 약간의 공백과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대선 레이스는 레이스대로 펼쳐지고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 과정에 개헌 논쟁을 갖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그 조기 대선은 확실해 보이고 국정 혼란 당연히 야기가 되고 국회의 역할 중요하고 이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좀 결단력 있게 나라를 생각해서 퇴진 시점을 적절히 정해주는 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서 있는 퇴진 하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 일정을 대통령한테 결단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찍이 야권에서도 그걸 제시했던 거고 그게 처음부터 나왔던 게 이제 무슨 책임 총리, 그 통할 총리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탄핵까지 온 거고요. 오직했으면 친박 중진들이 시간 끌기 의도도 있지만은 그나마 마지막으로 친박 중진들까지도 질서 있는 하야 일정 제시를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가서 정말 대한민국 헌정상 초유의 네.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건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수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이고 아무튼 야권 정치권에서는 일정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겠죠.